한동훈 장관이 뭐 출마할 것처럼 보여요. 지금 뭐 물론 개각의 명단에 들어있지 않지만 원포인트 개각을 통해서 아마 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의 요즘 행보 우리 안징걸 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짜 한동훈이 같은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너무 슬픈 일이죠.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예를 들면 신인규 변호사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신인규 탈당한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했던 그분은 한동훈을 장관이라고 부르잖아요. 아 그래요? 이성윤 검사장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윤석열을 전 검찰총장이라는 것처럼 대통령 인정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장관이면 고도의 그리고 정말 투철한 국민의 봉사자이요. 우리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 봉사자이고 그렇죠. 정책 중립을 중립성을 보장한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외부가 개입해서 권력 개입해서 정책 중립을 훼손하지도 못하게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고 해놓고 동시에 여러 법규를 통해서 너 역시 엄격히 지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역대 어느 국무위원이 바보야 문제는 민주당이야 멍청아 그랬죠. 예, 멍청아 스투피드 그리고 뭐 이재명 현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 등등등등에 대해서 추미애 전 대표 막 몇십 년 전 사건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실상 인신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비방을 하고 확정되지 않은 피사실 검사에게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수 없게 됐는데 보고를 다 받았는지 너무나 자세히 뭐 노웅래 사건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송일 전 너무나 자세히 막 이야기하면서 마치 당군일에 최악의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을 남발하고 그랬던 자가 예. 이번에 저는 여러분 한동훈이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요. 여러분 딱 그것만 계속 한동훈 좋아하거나 한동훈을 여전히 뭐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것만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김건희 명품 수수 어떻게 생각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뭐 제가 잘 모른다고 몰라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 웃겨. 언론 보도가 안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면 뭐 중대한 범죄나 비리도 언론 보도가 안 나오면 이놈들은 수사 안 하겠네?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김건희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겠고 네, 언론 보도가 많이 안 나왔어도 JTBC 같은 큰 언론에 나왔고 유튜브 했죠. 채널뿐만 아니라 네. 그다음에 함정 취재 논란이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죠. 수십 개가 나왔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안 그렇죠. 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함정 취재 논란을 기사 써준 분들마저도 고마워요. 데스크 아예 못 쓰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뜻 있는 기사들 일부가 우회적으로 아니 함정 취재를 비판하게요 이렇게 접근한 다음에 함정 취재를 비판하려면 당연히 그 사건의 전제로서 서울에서 우리가 취재했더니 명품을 받았다 예, 특급 범죄 의혹이 있다라는 걸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JTBC도 보면 잘 보면 함정 취재를 비판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명품 만든 걸 딱 사진을 넣어놔요. 영상을 교묘한 거죠. 영특한 것이 됐고 저는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아예 보도를 안 하고 그래서 널리 알려줬어요. 근데 몰라? 야 한동훈 씨 야당이나 진보 세력 관련 사건은 뭐 수십 년 전 사건까지 알아가지고 뭐 노웅래 의원 관련해서 뭐 돈 세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들려? 그 구체적 사건 보고 분명히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검찰정책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동훈을 국민 혈세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전 선거운동한다. 사전 선거운동죄. 예.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관여할 수 없고 정치운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정치 근데 중립성. 사실상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당선을 위해서 야당을 음해하고 진보세를 음해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선거운동 관여죄.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책 중립 의무 위반죄. 예. 그다음에 몇천 원의 수수료가 나왔다 하더라도 몇천 원, 몇만 원 수수료를 감수하고도 출장이 끝났는데 바로 복귀 안 하고 열차를 취소하고 다시 탔으니까 분명히 수수료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거 다 그렇겠죠. 국민 세금으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그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횡령 뭐 이런 걸 다 고발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속시원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지난주에 기자회견에서 바보야 이것이 사전 선거운동이야. 바보야 이게 바로 탄핵감이야. 바보야 문제는 바로 너야. 전 세계 동서고금 어느 국무위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부 여당의 편을 들고 야당에 대해서 바보야 이것이 민주당이야? 이것이 민주당이야 멍청아? 이렇게 말한 사람 지금 여러분 서울의 봄 영화가 빅히트 중인데 700만 돌파했습니다. 1000만 가야죠. 12월 말에는 노량도 개봉합니다. 그래서 총선은 한일전으로 치르고 이번 총선은 한일전 노량 영화 보고 한일전 서울의 봄 영화 보고 전두환과 민정당 후예인 국민의힘
민주당이 저지른 검찰 쿠데타까지, 군부 쿠데타와 검찰 쿠데타까지 모두 일소하는. 그래서 진짜 소래범과 총선의 범과 대한민국 범을 만들자. 지금 이게 밑바닥 정서예요. 그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바보야. 문제는 한동훈이야. 너가 아무리 정부 여당을 비호하고 민주당과 진보세를 음해해도 그 자체가 이미 탄핵감이요 처벌감이고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한 거예요 제가. 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나대겠죠. 이번에 개각에서 뺀 이유가 혼자만 원포인트 개각해서 띄워주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가긴 갈 것 같거든요. 아니면 여권에서 딱 하나 가능성이 있어요. 네. 한동훈이 총선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때는 그게 사표를 안 쓸 겁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 비토 세력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동훈에 대한 비호감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김건희 특급 뇌물수수 명품수수를 알고도 네. 모르는데요. 잘 몰라서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가 안 나와서요. 이렇게 거짓말 해버리니까 대놓고 인기가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려면 나와라. 그러면 한동훈 나오면 제가 보기엔 윤석열 국민의힘 당은 오히려 중도층이 더 민심이 말될 겁니다. 차나 제일의 싸가지의 깐족깐족 아닙니까? 그런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민중의 언어로 날것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날라갔다 한동훈이 날라갔다. 그래 봅니다. 네. 그 입만 열면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사실도 있는 사실처럼 예. 티끌도 태산으로 만들고 수십 년 전 사건까지 야 어디서 아마 그것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벌써 장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관이 지금 하는 공무출장 행동을 갔으면 예. 공무와 관련된 질문에는 그렇죠. 안 받아야 돼. 그동안 역대 법령을 했었는데 공무회의 정책 질문 오면 사양을 해야죠. 그건 제가 오늘 출장 그렇지. 가서 관리 없었는데 지 멋대로 야당만 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한동훈이나 비난 못하고 뭐 한동훈을 막 찬양하는 기사들 정말 낯뜨 없습니다. 뭐 한동훈 신두름이 어쩌고 아이고 뭔 신두름이야. 그냥 범국민적 싸가지지. 예.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서 국정조사, 그러니까 지금 예. 한참 논란이 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쓱 들어갔잖아요 이슈가. 이거 국정조사 해라. 예. 라고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셨죠. 아, 우리 그럼요. 민생 제가 다 연구소에서. 틱톡도 갖고 왔습니다. 예, 가져왔습니까? 자, 예, 우리 지금 찾고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걸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네. 기자회견을 몇 건 했는데 예, 2주 전에는 이제 한동훈 고발하고 왔고 윤석열 특활비 또 수십억 예. 불법 사용하고 고발하고 지난주에는 국회 안에서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하고 그다음에 강득구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그 우리 고속도로 국정농단 게이트 스타들 현역 의원들까지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김진표 의장님 빨리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렵죠. 여야가 협의하면 돼 협의. 근데 협의.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김건희 하면 나오면 모든 걸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한동훈이부터 고속도로 게이트 이소영 의원이 물어보니까 그걸 왜 저에게 물으십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다른 거 다 얘기했잖아요. 다른 걸. 그들 하면서 다른 건 얘기했었잖아.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서는 모든 구체적인 이야기 없는 이야기까지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준비해서 아예 기자들이 물어보면 법무부 출근길이나 국회 오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송영길, 추미애 얘기하죠. 그다음에 민주당 요구를 하고 지금 심지어 국회 와가지고 여기 계신 국민 국회의원 중에 20명은 돈봉투를 받은 범죄자들입니다. 이해관계인들입니다. 아주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별 짓을 다 하던 사람이 이소영 의원이 고속도로 게이트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앞에 쭉 설명을 해요. 10분 동안. 갑자기 건달건달하면서 왜 저에게 구체적인 사건을 물으십니까? 의원님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건에 답을 해라는 것입니까? 하면서 그 조롱을 딱 조롱하는 표정을. 제가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입장을 밝혔는데 의원님은 못 보셨나 보군요. 촐랑촐랑 깐족깐족 조롱조롱. 예. 차나 최악의 싸가지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멜랑쿤테라 소설은 정말 아름답게라도 했지 차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그 경박함과 가벼움으로 그것도 국회에서 정말 감시받고 견제받아야 되는 기능으로 온 건데 거기서 의원을 조롱을 하고 면박을 주고 안동훈 당신은 민중들이 용서하지 않을까. 뭐 총선 나와 괜찮아 다 죽고 아무튼간 그런 정말 배매어를 그렇게 나불나불 거렸는데 그래도 그러면 국회의장이 그걸 봤으면 사실 예결의장이든 국회의장이든 그건 이제 국회에서 주의를 줘야 되는 겁니다.
특별 성명이라도 돼야 됩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나와서 요즘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총리부터 다 싸우고 덤비고 조롱하고 모욕 주고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잖아. 대통령이 싸우라고. 시켰다고. 근데 김진표 의장 한마디도 항의 안 해요. 그리고 협의하려 했는데 여당이 거부하면 진행을 하면 되잖아. 직권으로 그렇죠. 국정조사를. 하면 되죠. 안 하잖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원내지역 위원장들이 김진표 국장 성토하면서 제발 빨리 국정조사 실시하자. 시간이 없다. 임세은 소장도 발언했는데 예. 지금 얼마나 많은 증거를 계속 인멸하고 말을 맞추고 정황을 조작하고 있겠느냐. 인생 조작, 경력 조작, 논문 조작, 사건 조작 모든 걸 조작해 온 사람들인데 잔고 조작, 도로 조작. 그러니까 요거 이제 기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강두권하고 예.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 된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첫 기자회견 명품 뇌물 수수과 인사개복 밝혀라. 예, 예. 그래서 역시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했어요. 근데 그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니까 예. 조선일보에서 자세히 썼어요. 그래서 그게 네이버 포털로 많이들 봤으니까 저희는 예. 요즘은 다수 언론의 보도가 없어도 예. 우리 뉴미디어 채널들 오마이티가 또 생중계됐고요. 그 다음에 일부 뜻 있는 언론인들이 한 두세 개의 언론사만 써도 국민들께서 엄청나게 또 퍼날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다음 또 뭐 굿모닝 충청이나 민들레 같은 시민 언론들이 또 맹활약 해주시고요. 그래서 진짜로 주장건데 그 김건희가 명품 뇌물 수수 의혹, 그 다음에 최소한 김영법 위반 그리고 그것도 여러 차례 그다음 인사기복 지금 아마 국민들 한 1,000만 2,000만까지는 아시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인구 회자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서울의 소리가 지난주부터 용산 관저 앞에서 농성도 들어갔고요. 서울의 소리 시민 모임은 예, 그래서 그 생중계하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울의 소리한테는 박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언론학자도 계시지만 그런 취재 방식이 바람직한 거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 MBC 출신 장인수 기자와 연합뉴스 TV 앵커 간판 앵커였던 박영식 네. 앵커가 두 분이도 먼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충분히 취재윤리 위반에 대한 지적은 있으시고 그걸 감수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자.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방식 외에는 취재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이미 다 보내줬는데 선물 갖고 들어와라고 했고 검색대에서 경호원들이 그걸 다 검색해놓고도 디올이란 거 알면서도 사실 그거 말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사님 이것은 김영표 위반이고 복무규정 위반입니다. 그렇죠. 이건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호처장하고 경호원들도 나중에 다 직무유기로 처벌받습니다. 이건 100%. 알겠습니다. 알고도 범죄 사실을 보면 공무원은 범죄 사실 보면 즉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신고하게 돼 있어요, 법에도요. 네, 맞습니다. 더구나 검찰이나 경찰 같은 공무원은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럼 특수 직무유기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뻔히 아니 디올을 막 샤넬 백에 다 써져 있는데 그리고 검색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백만 원짜리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여사가 이렇게 밀실에서 받아 그 한마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총선 존에서요 언젠가 법물처럼 터져나올 수도 있어요. 김건희 윤석열의 개인 비리나 범죄나 악행 갑질을 보고 참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기록해 놓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녹취도 몇 개 더 나올 거잖아요. 저는 총선 존에서 옛날 박근혜 전 국정농단처럼 그때 되면 법물처럼 나올 거다.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고 지금 뭐 지지율 YTN 부정 여론이 66%인데 뭐 70% 80% 부정 여론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이제 공무원들 지금 양심 선언이 나올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이건 안 됩니다 했는데 뭐 강행했다든지 100% 제가 장담합니다. 분명히 터집니다.